제가 그 의뢰받은 게 사업 확장에 따른 관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매장 하나에서 2개 넘어가고 3개 넘어가고 5개 넘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SNS도 하면서 이렇게 막 저의 어떤 고민들을 적기도 하면서 했었는데, 제 SNS를 보고 사람들이 저한테 막 DM을 보내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문을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직원 관리 어떻게 하냐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 뭐냐? 결국에 우리는 직원의 업무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고통들, 저 새끼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혹은 왜 이렇게 도망가? 화장실 간다는 애가 왜 안 와? 단톡방 지네들끼리 만들어서 왜 나를 욕해? 이런 건 사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인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속감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겨진 사람들로 우리가 업무 관리를 한다. 근데 그게 사실 업무 관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매장이 하나 있을 때와 2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와 3개 있을 때가 일이 너무 달라요. 일이 너무 다른데,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먹으면은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2개째, 3개째 혹은 10개째 매장에 어울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방식대로 직원들 관리가 안 돼? 그럼 직원들 모여봐. 술 한잔 먹자. 술 먹으면서 고생한다, 뭐한다, 내가 전에 너한테 서운했었지. 이런 어떤 테라피적인 걸로만 해왔다는 거지. 가게 하나 있을 때는 맞지만 3개, 5개 있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매장의 상황이 바뀌고 메커니즘이 바뀌었는데, 경영의 메커니즘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장 하나, 2개, 3개였을 때 그런 행동들을 지속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제일 똑똑하다는 걸 스스로가 과신하는 거. 기존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 운영이 됐어요. 근데 3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그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지. 매장 하나일 때 사장이 제일 잘한다. 2개일 때도 내가 잘했다. 근데 3개일 때부터는요, 초짜 사장이 다시 되는 거예요. 매장이 3개가 늘어나면은 매장 3개 다 가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CCTV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전화해서 뭐 별일이 있냐, 뭐 있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월에 무슨 엑셀 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엑셀 지표는 이 친구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페어하게 열심히 했냐 안 했냐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플레이스가 잡혔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상권에 무슨 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단편적인 것만으로는 이 직원이 정말 성실하게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또 퍼포먼스 이외의 영역들, 인성이라든지 관리 영역이라든지 이 조직에서 정말 믿음이 누군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는 거. 있어도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매장 3개 이상, 뭐 5개 정도 됐을 때 매장을 측정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수행하고 그걸 체크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매장 하나하고 3개하고 5개가 상품이 아예 다른 상품이에요. 매장 내가 가게 하나 있을 때는 뭐 야채 사서 조리하고 소스 만들어 조리하고 하지만, 매장이 3개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그 상품은 다 과거의 상품인 거고 새로운 상품으로 리소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화가 돼야 되고 균일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균일한 맛을 내는 상품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 거죠. 레시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아예 그냥 제조 과정에서 각자 제조도 한다. 이래버리면은 진짜 이게 같은 상품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엄청난 큰 차이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건데, 여러분들의 조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왔고 매장 하나, 둘, 3개 다 밟아왔는데 자기가 해가는 일을 꼭 남한테 인정받고 컨펌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단기적으로 성과가 더 나은 사람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브랜드 만들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만들고 싶잖아요. 자기의 철학이 없으면은 절대로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남의 의견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잘 생각하셔가지고
뭔가 나는 조직을 이렇게 조직화시키겠다, 이렇게 수행을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냥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이걸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식당의 효율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할까?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로 매뉴얼은 만드는 거는 아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매뉴얼은 그냥 여러분들 자체만으로도 나름의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눈에 보일 때마다 지적을 하면서 말하느냐, 어디에 적어놓고 거기에 수행자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고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피해를 주냐 안 주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매뉴얼 누구한테 어디 가서 저 매뉴얼 좀 만들어주세요. 1,000,000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키지 않는 매뉴얼은 아무 의미 없고 한 번에 만든 매뉴얼은 더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바뀌는데 상황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직원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다 바뀌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스타일의 서비스 방식이 좋았어. 혹은 이런 방식의 마케팅이 맞았어. 그렇지만 그거 얼마나 갑니까? 금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 거면은 아예 만들지 마세요. 하나씩 제가 어떠한 매뉴얼이 저희는 있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이 업무라는 게 이 정도 되겠죠, 인력 관리하고, 고객 관리하고, 이 정도일 건데, 우리가 이제 식당 우리가 다 만들고, 우리가 다 관리하고, 우리가 메뉴 개발하고, 이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잘하냐, 못하냐에 떠나서 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직원들한테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야, 인사 좀 잘해라. 이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관리자인 거죠. 그리고, 야, 이거 맛이 어때?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R&D 개발자인 거잖아요? 그것을 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우리 조직에서 이 영역을 내가 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조직은 R&D 중심적 조직이구나. 혹은 서비스 중심적 조직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한번 적어보면은 우리가 장점이 이거구나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 또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서 많이 성장하셨는데 저 좀 알려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책도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좋은 책을 썼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책의 내용은 당장 우리의 비즈니스에 바로 필요한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장 우리 조직에서 당장 필요한 게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레벨로 성장을 몇 년째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100% 여러분들은 너무 효율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효율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효율적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목적성에 따라서 효율보다는 효과적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썼어.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의 이득이 나야지. 이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효과는 뭡니까? 100만 원을 썼어. 근데 나한테 10,000원만 돌아와도 돼. 아니, 안 돌아도 돼. 안 돌아도 돼. 그렇지만 이것만은 해결됐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조직에서 그랬던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영을 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효율적인 생각만 해요. 우리가 좀 조직화가 되고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 해왔던 방식의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너무 효율적으로 가서는 효과가 안 난다.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오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매출이 오르는데 이익이 안 올라. 점점 정체돼 있고 내가 이번에 마케팅 한번 줄여볼까? 플랫을 잡지 말아볼까? 그럼 매출이 폭락이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혹은 브랜드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게 돼요. 점점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뭔가 떨어지는 것들. 그렇지만 이거는 효율적인 방법만으로는 저는 올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은 조직의 변화의 효과, 어떻게 하면 비브랜드가 브랜드가 되는 효과, 하락하다가 상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부분 우리는 생각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와요. 생각 기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의 직관이 생기고 야 이렇게 한번 해봐. 많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현명한 느린 판단보다 제일 멍청한 빠른 판단이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저는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내가 정말 이거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내가 준비 많이 했는데도 돈을 번 건 거의 없어요. 하다 보니까 뭐 하나 걸렸어. 근데 그러면은 반문할 수도 있죠. 그럼 다 뭐 빨리 선택하라는 거냐? 다 망하라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데이터는 있어야 돼요, 제가. 내가 직관으로 골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이테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데이터 툴, 나만의 측정 방법, 나만의 어떤 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선택 지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칼과 방패를 당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패 확률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 너무 많죠. 직원이 얘기할 때 카톡으로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카톡방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개 있고, 직원들끼리 내 없는 방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매뉴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 한 명이 떠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해왔는지, 어떤 일이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요. 좋은 직원이란 어떤 직원이냐? 당연히 일 잘하고 나한테 돈 많이 벌어오는 직원이 당연히 좋은 직원이죠. 근데 그 직원 또한 언제나 나간다는 겁니다. 좋은 직원은 결국에 자기가 떠났을 때 자기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남기고 있는 사람이 저는 좋은 직원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단계 넘어가면서 브랜드화 시키고 싶고 조직화 시키고 싶고 회사화 시키고 싶은데 사장이 없으면은 혹은 이걸 진행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과연 이 회사의 실체가 뭔가? 실체는 매출인가? 매출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과 그게 조직 문화, 그리고 그 전에 내려오는 로열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예요. 그런 것들을 남겨놓을 수 있냐, 없냐. 일만 단순히 시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년 되면은 혹시 다 직원들이 연봉 몇 프로 올려줄 거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얘들 그렇게 크게 일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5% 올려달래? 7% 올려달래?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원들을 덜 써먹는 거예요. 그냥 손익을 내는 존재로만 써먹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네가 오늘 일하는 거 적고 있어? 내일 어떻게 일할지 적고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여러분들의 회사가 단단해져요. 매뉴얼을 만든다가 다가 아닙니다. 매뉴얼은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매뉴얼을 만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 지키는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과정을 체크하는 사람. 이 정도가 돼야지 매뉴얼화 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잘 지키지도 않는 거는 매뉴얼도 아니다.